안녕하세요. 황심소 애청자 여러분.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는 WPI 심리상담의 생생한 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황심소 라이브 상담. 오늘의 라이브 상담 주인공은 물리치료사로 병원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다 독립하여 14년째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 중이신 통증재활운동 센터장님이시랍니다. 통증재활 전문가로서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직접 치료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쳐온 능력자이신데요. 과연 오늘의 주인공인 센터장님께서는 어떤 고민을 가져오셨는지, 어떤 해결하지 못한 마음의 아픔으로 찾아오셨는지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재활운동 전문가로 통증재활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사업을 더 확장하고 싶기에 직원들에게 제가 가진 노하우도 전수해주고 병원과의 협업도 병행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직원 관리도 협업도 결과는 늘 제가 손해를 보고 깨어지게 되었어요. 내가 모자라서 관계가 깨졌나? 아니면 제자가 배은망덕해서 내 사업이 잘 안 되었나? 이 모든 게 다 제 탓이려니 하면서도 왠지 이용만 당하는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제 일을, 제 사업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자기 마음을 잃지 못한다면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치료할 수 없으나 자기 마음을 잃게 되면 자신의 아픔을 스스로 치료할 수 있게 된다. 수많은 사람들의 통증을 치료했던 치료사가 그동안 잃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을 읽음으로써 마음의 아픔을 스스로 치유하고 자신의 일의 의미와 가치를 되찾는 생생한 마음 치료의 현장. 황심소 라이브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대학교에서 물리치료를 공부하시고 물리치료와 관련된 활동을 거의 30년 이상 해오셨다는 말이 되네요. 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이제 진로 상담으로 제가 50대 후반 내가 이 일을 30년 동안 해왔고 그 다음에 내 개인적으로 통증재활운동센터를 10년 이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는가, 내 인생에 어떻게 더 변화될 수 있을까, 이거를 상담을 하러 황심소에 놓으셨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와, 그 아주 대단하십니다. 근데 자기가 하시는 일에 있어서 20년, 30년 정도 했으면 이 분야에서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모르는 거 없고 뭐든지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분들이 가질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 한계가 있는 건 아닌가, 여기에서 내가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심리 상담을 한다고 생각되어지는 황심소에 나가봐야지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선은 저희 분야 자체가 네. 한국에서는 물리치료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병원 테두리를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렇게 사회적인 기반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지금 통증재활운동센터라는 거를 하시고 있다는 것만 해도 참 일반적인 물리치료사들이 병원에 부속돼서 도수치료, 재활치료, 물리치료 이런 측면으로 마치 병원에서 일하는 엑스레이 기사, MRI 기사 정도로 간호사로 이렇게 일하는 것과 달리 무슨 소리냐, 내가 통증재활운동에 있어서는 전문가니까 그거를 의사의 지도 감독이 아니라 내가 독립적으로 얼마든지 운동 재활을 하려는 사람들을 내가 시켜주고 있다, 이런 나름대로의 자부심과 또 자기 활동의 정체성을 가지고 의사와 관계없이 통증재활운동센터를 10년 동안
해오셨다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일이시거든요. 전문 재활 치료 활동이라는 거를 그러면 이제 초기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실 생각을 하시다가 성인으로 이제 그 성인 재활 치료를 했었어요. 성인 재활 네. 치료는 주로 어디서 많이 하시나요? 병원에서 하는 경우에는 중풍 재활이라든지 네. 그 뇌 질환으로 인한 뇌 병변으로 인한 그 사지마비, 뭐 현마비 이런 치료를 하죠. 네. 그것도 했었고 배웠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네. 그냥 근골격계 통증 쪽으로 제가 이렇게 방향을 선회하고 네. 그렇게 해서 병원 생활을 좀 하다가 2009년 말 네. 그때쯤 이런 센터에서 이제 제가 초빙이 돼서 그런 걸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쭉 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어요. 센터에서 초빙을 하다가 자기 센터를 네. 여셨다는 거네요. 네네. 제가 그 센터를 하면서 다양한 네.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경험이 쌓이니까 여기저기서 협업을 하자고 하는 네, 사람들을 네. 또 만나고. 네. 근데 이제 협업이 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협업이 이제 몇 번 이렇게 좀 깨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협업이 깨지게 돼 있죠. 네. 네. 협업이 깨지면서 그렇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어떤 제가 넘지 못하는 생각의 벽이 있구나. 넘지 못하는 생각을 네. 배워. 그럼 협업이라는 건 주로 어떤 형태로 되는 거를 협업이라고 표현하세요? 뭐 같이 이제 어떤 특수한 센터를 차려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업을 하자 이 네, 말이네요. 동업을 그렇죠, 뭐 그렇죠. 병원에서 병원에서 의사와도 의사 또, 부속으로 뭐 한다든지 네. 병원에 뭐 통증 뭐 치료센터든 뭐 이런 것까지 같이 하는 거. 그러니까 센터를 이렇게 그 병원 안에서 센터의 시스템을 제가 만들어주고 그렇죠, 제가 그렇죠. 가르친 제자들을 보내고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도 해봤고요. 네. 그것도 뭐 결과가 별로 썩 좋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병원에서 통증 재활 운동센터를 가지고 있고 또 그거에 내하고 일종의 동업을 하자. 그럼 병원이라면 일반 개인 병원일 테고. 네. 그럼 개인 병원에서 생기는 수익에 뭐 반반을 나눈다든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약속들이 안 지켜지더라고요. 약속들이 안 지켜져요. 네. 약속이 안 지켜진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어떤 상황이 됐는데 어떤 걸 안 지켜졌다라고 생각이 드셨어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무엇을 하든지 금방 수익이 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투자를 뭐 시설 투자든 뭐든 맞아요. 다 이제 그 병원을 차리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의사면 의사가 다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자를 대고 하는데. 그렇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제자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네. 너희 그 사람 저와 손을 끊고 나와 일을 너가 하자. 독립적으로 우리 병원에서 네. 이 통증 이 진료센터를 네가 일하면 차라리 너를 보내준 서성하고 지금 주는 거를 네 월급 플러스 알파로 줄 테니까 그거를 해라. 네. 그럼 인간이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스승님의 뜻을 받아서 여기에 왔는데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그 스승님이 뭐 여기를 소개시켜주고 여기서 행인했지만 스승님은 저한테 더 이상 해주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 병원 뭐 원장님하고 저하고 따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뭐 그러죠. 맞아요. 그렇게 된 거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완전히 죽서서 개준 상황이구나.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름대로 내한테 비법을 배워가지고 갔는데 그러면 걔는 내하고 그 의사한테서 고용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지가 갑자기 나를 무시하고 의사하고 새로운 고용관계랑 계약관계를 만들 수가 있어.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네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지만 네. 한편으로 그 친구의 선택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쩔 수 없다는 건 어떤 어, 뜻인가요?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고 나올 수는 없고, 그렇죠. 네, 자기의 삶의 터전이 그쪽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한테는 미안한 마음이 있겠지만, 그렇죠. 저도 또 이해하는 마음도 있어서 그냥 제가 손해를 보는 것,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으로 제가 그냥 마음을 접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 선생님과 그 의사가 공동으로 하는 이 재활운동센터에 일종의 고용한 형태로 보낸 건가요? 아니면 그 친구는 어떤 식으로 그 재활운동센터에서 일을 하게 된 건가요? 더 이상 제가 필요 없어도 거기가 돌아가니까 이렇게 그냥 그 자연히 저는 도태되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 투자와 사실은 소프트웨어적인 투자라는 측면에서 했는데 물리적 투자가 완성이 되고 또 기본적인 운용 시스템이 되고 나면 네. 더 이상 초기에 소프트웨어적인 투자를 한 사람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논리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에 대해서는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억울하고, 억울하고. 네, 그렇지만 이 상황이 자꾸 이렇게 몇 번씩 벌어지다 보니, 네.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를, 이제는 펼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자, 그러면 뭐 오늘 나와서 상담을 하게 되면 본인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새로운 해법이 있을 것 같아. 뭐 그런 생각을 해보신 거는 있으십니까? 생각하고 있고, 제가 이제 이 어떤 임상 생활이 끝나기 전에 뭔가 조금 더 확장성도 갖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노하우를 전수도 하고 확장성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네. 이런 또 실패를 하다 보니, 이거를 어떻게, 어떤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나눠야 될지가, 예.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분야에 이제, 사실은 선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물리치료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물리치료를 하는 거를 얼마든지 일상생활에서 몸이 아프다 하는 사람들이 운동요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 신체적인 아픔을 얼마든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 지도해 줄 수 있는 나름대로 역량을 갖췄는데 그걸 꼭 병원에 부속돼 가지고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받거나 병원 부속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 통념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고, 물리치료도 마치 병을 치료하는 의사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거를 그대로 마치 우리는 영원히 의사의 부속품, 마치 병원에 있으면 의사가 있으면 간호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틀에 맞춰서 지내신 분들, 그리고 20년, 30년에 이 물리치료를 배우신 분들은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지내셨기 때문에 지금 임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 통증재활운동센터를 독립적으로 이 물리치료사가 한다는 생각은 10년 전에만 하더라도 상당히 선구적인 생각이신 거거든요. 적어도 자기가 하는 물리치료, 이게 통증재활운동의 전문가로서 내가 활동한다는 그런 자기 하는 일에 대한 뚜렷한 정체성과 자부심이 없으면 이 재활운동 전문가 또 센터를 운영한다, 이 생각하기 참 힘드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셨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인데 어떻게 그 생각을 하시게 되셨어요? 우연찮게 제가 이제 이 센터를 하게 됐는데요. 네, 우연찮게. 네, 우연찮게 하게 됐는데 우선은 이제 제가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병원 생활하고 있다가 병원 생활도 이제는 네, 하셨고. 네, 병원 생활도 오래 했죠. 20대부터 병원 생활을 하시기 시작한 건가요? 그렇죠.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병원에서 그렇죠. 하고
제가 40대 이제 후반에 제가 그 병원을 그만두고 아, 그 그러면 시작한 뭐 거죠. 20년 이상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네, 하다가 했었죠. 40대 병원을 이제 그만두시면서 네, 통증 재활 운동센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네요. 네, 그때 제가 통증 재활 운동센터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주위에서 너 미쳤냐? 어떻게 의사의 그 지도 감독 하에서 네가 그걸 하겠다고 그러냐? 그건 불법이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셨을 텐데. 네. 그 이야기 들으셨어요? 병원에서 나올 때 예. 그 협박도 그렇죠. 당했죠. 협박도 네. 네가 그거 하면 불법 의료로 당장 네네. 고발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들으셨겠죠. 그죠?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거? 되게 조심했었죠. 조심했다. 어떤 걸 조심하셨어요? 알려지는 것을 조심했죠. 내가 하는 것을 적들이 결코 알지 못하게 하라는 이순신 장군의 정신에서 통증 재활 운동센터를 하신 거군요. 네. 그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의 고민, 누구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나의 고민, 나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지와 위로를 받고 싶은데 내가 지금 겪는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하는 방법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에 대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또 아무것도 나에게 모르는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나의 마음을 정리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상담을 받기에는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어디에서 믿고 나의 마음의 아픔을 무작정 털어놓기에는 불안하기만 하다면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내가 하는 것을 적들이 결코 알지 못하게 하라는 이순신 장군의 정신에서 통증 재활 운동센터를 하신 거군요. 네. 그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워낙에 네. 저희가 저희 그 협회 자체에서도 단독 개원에 대한 그걸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추진해 오고 있어요. 협회 자체에서도 그래서도, 뭐에 대해서 추진을 했다고? 이렇게 단독으로 단독 개원에 대해 가지고. 왜냐하면 외국에는 이미 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럼요. 외국에서는 카이로프랙티스라고도 해서 의사 이상으로 인정도 받고, 그렇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물리, 운동치료, 재활치료는 의사와 관계없는 얼마든지 독립적인 활동이고, 그거는 의대를 나오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수련을 받든지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는 재활치료를, 그게 마사지하고 무슨 차이냐? 마사지는 이 블라인드된 장애인들만 할 수 있다. 물리치료는 그거는 치료니까 병원에서 의사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희한한 이야기를 네. 하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물리치료 협회에서도 단독 개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네, 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고 있죠. 현실적인 벽이라는 게 뭔가요? 우선 학제? 학제. 그러니까 외국에는 거의 닥터 디그리고요. 그렇죠. 네. 카이로프랙티스라는 걸로 가니까. 네, 카이로든 아니면 그냥 물리치료 피지컬 세라피스트도 네. 그렇죠. 근데 저희만 학제 자체가 짧고요. 학제가 보통 전문대라든지 2년제, 3년제로 3년제? 운영이 되죠. 아무튼 저희가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학제가 어떻다는 거하고 관계없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대학에서 이 학위를 주느냐 안 주느냐와 관계없이 지금 임선생처럼 통증재활운동센터 오픈하셔가지고 지금 10년 동안 잘 해오셨잖아요. 그렇죠. 잘해요. 제가 이 길을 걸으면서
초기에는 굉장히 살얼음판을, 그러니까 누가 뭘 하지 않아도. 그렇죠, 그렇죠. 네. 본인이 졸여가지고, 야, 이거, 뭐라고, 이 시비 걸면 내가 어떻게 나를 방어하나.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방어는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방어하지, 뭐, 처음부터 방어벽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어를 했던 게 운동만 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옷을 통증 벗기거나. 재활 운동센터니까 운동만 가지고 하지, 뭐, 그게 재활 치료센터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잘하신 거라니까요. 아주 훌륭하게, 현명하게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또 쌓게 되고. 다양한 경험은 어떤 경험을 쌓게 된 거예요? 우선은 제가 운영하는 방식이 예. 이렇게 소개에 의해서만 운영이 됐던 거예요. 처음에 그렇죠. 제가 뭐 홍보나 마케팅 할 수도 없었고. 그렇죠, 그렇죠. 제가 되게 그 필살기로 살아남았고. 그렇죠. 이제 여기서 제가 여쭤볼게요. 네. 왜냐하면 홍보나 뭐 광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몰리는 거는 오래 못 가요. 뭐 심지어는 방송에 떠가지고 가는 거 다 사기성으로 오래 못 가요. 일시적으로는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것 같지만은 금방 들통이 나죠. 예, 들통이 나요. 그런데 가장 이 오래 가는 거는 결국에 소개로 네. 또 운동, 재활 이 경험을 해보면서 나아진 사람이 입소문으로 오는 거 그게 진정으로 자기 실력을 인정받는 거거든요. 네. 임 선생님이 그렇게 다 소개를 받아가지고 시작은 미비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 믿음으로 배우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그 믿음의 핵심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활동으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많은 것들을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많은 걸 쏟아부으셨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러시죠? 야, 그렇게 쏟아붓는 게 40대 중반에 병원에서 나오면서 내가 그러면 내 통증 재활 운동센터를 만들어야지 가지고 만드는 그 순간부터인가요? 아니면 나오자마자 바로 만드시지는 않으셨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병원에서부터 이 일이 되게 즐거웠어요. 재밌고. 그렇죠. 일하시는 걸 재밌으시니까 20대 초반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 병원에서 20년 이상 이거를 하는 거는 보통 뿐 아니거든요. 몇 년 전에 물리치료사 협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물리치료사 분들을 모아놓고 물리치료사로 일한다라는 게 과연 뭔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이 그분들이 자신의 삶을 발전시키고 또 지낼 수 있을까? 그럴 때 물리치료사 분들이 다루는 주된 대상은 통증에 대한 거. 그럴 때 이 통증이냐 아픔의 정체가 뭐냐 그리고 그거를 재활 운동을 통해 가지고 그 통증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뭐 의사들도 이 통증 환자들을 대할 때 치료라는 거 가장 좋은 치료는 약 드세요 하면서 진통제를 주든지 아니면 뭐니 해도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사한테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재활 운동을 하니까 물리치료사로부터 꾸준하게 받으세요. 아니면 도수 치료를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리치료사를 병원에서 고용해가지고 쓰느냐, 아니면 독립적으로 통증 재활 운동센터에 보낼 거냐. 재밌게도 물리치료를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의사가 관장하는 영역에 있으니까 이 물리치료사들이 독립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국민 건강 보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 말고는 하지 마타야 해야 한다라는 게 그 의사 선생님들의 논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의사 선생님은 몸과 관련해 가지고 병이고 하는 모든 거는 심지어는 타투 새기는 것조차도 의사가 아니면 못하게 하도록 하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시는 거의 전지전능한 존재로서 지내는 게 대한민국의 의사 선생님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사람의 몸이라는 게 이게 구조와 그쪽만 마이크로하게 본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회적인 그 집단의 이기적인 그런 문화인 거죠. 아, 그걸 의사의 이기적인 문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냥 기득권이죠, 기득권. 아, 기득권이다. 네. 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 의사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집단, 윤석열 대통령 이 통치에서 타파되어야 되는, 철폐되어야 되는 기득권 세력이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게까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그렇게 거죠. 심도 있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래도 물리치료사들의 주인 노릇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물리치료사들은 의사의 지도, 감독, 관리 하에서만 병원에 부속돼 가지고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숙명처럼, 신분처럼 받아들이는데 그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협회에서도 수십 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학의 학제 문제 때문에 해법을 못 찾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내셨다는 거고요. 아니 대학의 학제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환자를 대할 때 이 환자가 정말 위험한지, 병원에서 케어되어야 될 상태인지, 그냥 운동만 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판단에 대한 것. 그러니까 외국에서의 물리치료사들은 그런 기본적인 내가 봐야 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가 이루어지는 학제를 가지고 있고, 또 그만큼 많이 배워요. 근데 한국의 학제는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한, 그러니까 물리치료사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그 학제에 급급한 경우가 많거든요. 짧다. 그러면 그 말은 의사들이 의대를 6년을 다니고 인턴 레지던트를 뭐 3년, 4년, 5년까지 하면 오랜 기간 동안 수련됐기 때문에 환자의 몸에 문제 있어 무엇이 문제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비해서 물리치료사는 기껏해봤자 2, 3년, 길다고 해도 4, 5년 정도밖에 학교에서 배우는 게 없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의 몸에 대해서 관리하고 다루는 데 있어 이 가방끈이 기본적으로 짧다 보니까 우리는 의사만큼 이 몸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이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진단 기구라든지 또 그 위험한 질환에 대한 어떤 진단, 이 처리,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적인 뭐 심각한 문제, 이런 것들은 물리치료사가 다루기 어렵잖아요. 의사는 엑스레이나 MRI나 청진기나 뭐 초음파 관련된 거나 이런 여러 가지 기계를 쓰는데, 한의사는 청진기도 안 쓰고 겨우 바늘만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의사에 비해서 한의사는 이 수준이 떨어지는 거고, 우리 물리치료사는 사용하는 도구가 내 손가락, 발, 내 몸밖에 없으니까, 그런 전문적인 도구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파악하는 수준이 떨어지겠구나 라고 믿고 계신다는 거네요. 아니요, 그건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아픔의 수준이나 그 사람의 몸 상태를 보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아플 때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어떤 몸에 여러 가지 장비로 스캔하잖아요. 장비로 스캔하는 게 초음파나 MRI나 그걸 하죠. 네. 그런 거 플러스 뭐 심각한, 예를 들어서 되게 다리가 저리고 아픈데 뭐 그거에 디스크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분은 보이지 않는 암이 자라서 안에서 신경을 눌렀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심각하죠. 근데 그 분이 느끼고 말하는 거는 디스크 증상이나 자골신경통 증상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냥 물리치료사가 경험에 의해서 할 게 아니라 이분의 그 히스토리에 따라서 이 사람은 병원에 가서 더 한 번 더 봐야 되고, 그 문제가 없었을 경우에 느끼는 통증으로 저를 만나면
그 상태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임상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쓸 수 있지만 네. 그래서 저를 만나시는 분들은 일단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저는 꼭 체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체크를 그러니까 하죠. 그런 예. 분야를 가지고 있는 의사들은 그 의사의 그 고유의 분야에서 존중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저희의 어떤 그 임상적인 어떤 데이터라든가 또 연구되어진 것들로 인해서 저희들은 또 치료를 하죠. 자, 잠깐만요. 그거는 지금 스스로 의사들이 내가 하는 통증 재활 운동센터를 공격을 하면 너 그 제대로 이 환자 회원분들이 오셨을 때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하면 제가 허리가 아프고 그러는데 이 운동을 좀 받으면 제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허리 받을 때 뭐 불편하는 거 병원에 가가지고 뭐 어떤 진단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병원에 가 진단 안 받았는데요. 뭐 그럼 혹시 한번 가보셨나요? 가봤는데 의사 선생님도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데 불편하니까 도수 치료 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재활운동센터에 온 겁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환자의 병력이나 임상적 데이터를 내가 나름대로 면밀하게 파악했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네. 네. 네,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약간은 이 제도권에 대한 약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던, 그러니까 의사들이 의료 기사권을, 지도권을 갖고자 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저는 이기적인 마음이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렇지만 현재 그 제도권을 제가 바꿀 수 있는 어떤 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언급하거나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자기 마음이 조금 읽히죠. 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자기가 하는 거를 방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네. 의사가 공격하는 그 논리를 네. 그대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의사가 공격하는 그런 일은 결코 하지 않게 제가 얼마나 면밀하게 잘 네. 하고 있는데요. 라고 저한테 저 의사 아니에요. 제가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살짝 이게 물리치료사로서 늘 지도권을 받아야 돼라고 하는 불합리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내가 출신 성분이 물리치료사인데 의사라면 다를 텐데. 네. 라고 하는. 저희 그 치료사 동료들 중에는 외국에 가서 의사 공부를 하고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요. 카이로프랙틱스 하고 왔지만 한국에 또 여전히 인정 안 해? 이러니까. 그러면 의사하고 같이 하면서 어떻게 안 될까요?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의사가 만들어 놓은 논리, 이 시스템에 나를 어떻게든 저도 어떻게 잘 끼어서 살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마음이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인식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기보다는 물리치료사로서 늘 지도권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들이 만들어 놓은 불합리한 믿음, 그 믿음에 나를 끼워 맞춰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고 계셨더니 스스로도 몰랐던 자기 마음을 조금씩 직면하기 시작한 센터장님. 사업체를 키워 더 많은 사람들과 일하고 싶다는 센터장님의 바람도 어쩌면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조금씩 들지 않으신가요? 이어지는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를 개설해 전문 심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심리치유사의 길을 시작했어요. 마음약방이 시작된 것은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마음 읽기를 배우고 제 마음을 읽으면서부터였어요.
우와, 그럼 저도 전문 심리치유사가 돼서 심리상담과 심리치유, 코칭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저도 제 마음을 읽고 저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작가가 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저는 그냥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알고 싶은데.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바로 WPI 초급 워크샵에서. 나와 주변 사람들의 성격과 마음을 읽고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비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WPI 초급 워크샵에서 마음 읽기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우와, WPI 창시자이자 대한민국 대표 심리치료사 황상민 박사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WPI 초급 워크샵은 WPI 프로파일, 자기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들의 지도로 자신의 프로파일을 해석받을 수 있고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간단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 삶이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더라도 개인 상담을 받듯이 WPI 초급 워크샵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으로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각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담 없이 편하게 읽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마음의 아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초급 워크샵 수료 이후 심리상담, 심리치유 전문가가 되는 임상수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WPI 전문가 과정에 지원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읽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 WPI 초급 워크샵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